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일인입니다. 오늘도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투자의 시각 바꿔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또 그 종목들에 대한 교육부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오늘도 알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반도체주가 약세였는데요. 이에 대한 영향이었을까요? 우리 시장도 오늘 푸른 멍으로 어제에 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더욱더 커졌고 또 국제 유가도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심지어 차익 실현 매매 그런 관련된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양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가에 대한 부담, 거기에다가 이 긴축 우려가 여전하기는 하지만요. 어제 이 코스피 지수가 9% 가까이 급락했다 보니까 밀릴 만큼 밀렸다라는 저가 매수 신호도 다시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맞서 싸웠습니다. 수급별로도 체크해보면요. 오늘 기관 굉장히 많이 담아냈습니다. 양 시장에서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후에 계속 팔자를 외쳤던 외국인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결국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여준 이 코스피 결국에는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어제 이어서 사실은 흔들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 안에서 우리가 대체 어떠한 전략으로 다가가야 할지 그리고 그 전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전략 바로 이 불기둥 AI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불기둥 AI가 잡아낸 붉은 종목들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 안에서도 대원 전선이 가장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4.21%의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13,440원의 당일 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테크윙도 보시죠. 51,8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18.13%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테크윙 오늘 2분기 호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1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가까운 오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도 오늘 21만 7,5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16%대의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PSK는 20만 5천 원에 이 11.05% 오름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PSK는 리플로우 장비 300대를 대만 기업에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딱히 큰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선 전체적으로 코스닥 안에 있는 몇 개의 그런 소보장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9만 6,400원으로 7.62%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갖고 있는 오늘은 없지만 평소에도 꾸준히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죠. 투자자의 심리를 참 흔드는 키워드 세계 1위 그리고 세계 최초입니다. 이 세계 1위와 세계 최초 어디서 나오는 키워드일까요? ALG 기술, ALD 기술. 이 두 기술 모두 다 반도체 위에다가 코팅하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술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ALD는 위에서 아래로 코팅을 하는 거고요. ALG는 동서남북으로 온 동네에서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LD보다는 ALG가 조금 더 오차 범위가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초가 ALG, 세계 1위가 ALD 기술을 의미하는 거겠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키워드들이 두 가지 다 있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사실 올해 상반기에 정말 많이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하반기 때는 반도체가 워낙에 또 약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오랜만에 떠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오른쪽 표들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7만 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이 6%대의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 어제까지만 해도 어떡하지 이거 정말 20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오늘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 통신이 이야기를 했죠. 삼성전자 ADR 발행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AAD 상장이 SK하이닉스가 최근에 갖고 있는 모멘텀인데 상승 모멘텀인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금 해소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시작을 했던 이런 나스닥 상장이었죠. 그거를 보고 또 굉장히 지금 핫하게 상승해내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우리도 ADR 상장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193만 6천 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4.93%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SK스퀘어도 올라갔네요. 120만 4천 원이라는 고점으로 3.7% 상승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까지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꽤나 많이 보이는데요. 각각 3.2%, 3.18% 오름세를 볼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오늘 당일적으로만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확인해 보셨는데 오늘 하루에만 이렇게 많은 종목들 그리고 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 불기둥 AI가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한마디로 말해서 대형주 우량주를 좀 선호하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대형주가 덜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 더 선호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불기둥 AI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장점 말고도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불기둥 AI는 누적적으로도 계속 이어가면서 매수 신호를 주면서 더 큰 수익률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적적으로 얼만큼 큰 수익률을 보여줬는지 표를 체크해 봐야겠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SK스퀘어, 삼성전기까지 이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이끄는 견인하는 네 가지의 어벤져스 같은 종목들이 함께 다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7월 14일 테크윈까지 오늘 포착해냈고요. 특히 반도체 투탑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는 24만 6천 원에 포착을 해냈고요. SK하이닉스는 170만 원대에 포착을 해냈습니다. 각각 지금 9%대의 오름세를 기록한 거 보이시죠? 오늘 하루 만에 9%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또 SK스퀘어도 함께 올라가면서 오늘 8.9, 약간 9% 정도의 오름세였고요. 또 삼성전기는 MLCC를 하는 그런 기업인 거죠. 이 MLCC가 워낙에 요즘 핫한 그런 키워드다 보고 또 테마이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이번 상반기에 정말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다시 부진했어서 그 전에 저희 불기둥 AI가 저희가 이제는 청산을 해야 합니다 해서 청산 신호를 보내줬고요. 청산하고 나서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120만 원대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133만 원까지 찍어내면서 8.84%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삼성전기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더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무라타가 있어요. 이 글로벌적으로 MLCC는 무라타가 1위 기업입니다. 2위 기업이 삼성전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가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그 모멘텀은 대체 뭐였을까요? 물론 MLCC 같은 걸 담당하고 있는 건 맞지만요. 이 무라타는 이 자동차 전장을 중심으로 가져갔고요. 삼성전기는 AI 쪽으로 조금 더 먼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 워낙에 AI 하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더 큰 상승률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또 점유율도 점차적으로 그 차이를 줄여나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삼성물산도 오늘, 테크윈도 오늘 포착을 해냈었는데 결국에는 두 종목 모두 7%대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나머지 네 개의 종목들은요.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청산한 종목들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LS 일렉트릭은 7월 8일에 저희가 들어갔었고요. 18만 5천 원에 진입을 해서 20만 5,500원이라는 최고가를 기록하며 11.08%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LS 일렉트릭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있다가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26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이런 상향 소식이 나오기 전에 저희는 미리 청산을 했다. 그 말에 즉슨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수 신호를 주기에는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또 금호타이어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었죠. 7월 10일에 이 6,660원에 진입을 해서 7,800원까지 17%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대형광통신과 사막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각각 15.91% 그리고 사막콘덴서는 6월 11일부터 포착을 해서 지금 11만 2천 원에 시작을 했죠. 19만 6,800원까지 올라가며 75%대의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불기둥 AI는 오늘 하루만 이런 식으로 9%대, 8%대 이런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꾸준히 반복을 해서 매수 신호를 주면서 75%, 심지어 다른 종목들 한때 또 증시가 좋았던 날에는 100%, 200%가 넘어가는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전 성격이 조금 급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상한가 같은 종목들이 궁금한데 그런 종목들은 안 나타나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상한가 종목 당연히 나옵니다. 우선 6월만 볼게요. 6월 1일부터 네이버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많았지만요.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총 18종목을 잡아냈고요. 이 18종목 모두 다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7월, 사실은 7월은 저희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참 힘들었던 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종목들이 두 종목이나 있죠. 7월 1일에는 대원전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10일 최근에는 금호타이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조금 집중해 볼 것은 오늘 하루만 나는 것이 아니라 원익 IPS 6월 4일에도 상한가 안착해요라는 신호를 줬고요. 또 6월 12일에도 보내줬다라는 겁니다. 그 말에 즉슨 하루만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겁을 먹지 않고 나중에라도 상한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신호가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이 불기둥 AI는 매수 신호를 준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는 이 불기둥 AI, 참고로 저희가 오늘 선착순 딱 30분께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어제 검은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에 윤정대 대표님께서 오늘 딱 선착순 30분께만 이 불기둥 AI를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하단에 자막 보이시죠? 이 자막 잘 활용하셔서 휴대폰에 카메라를 켜주신 다음에 하단의 자막을 활용하시면 이 불기둥 AI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불기둥 AI만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밤 9시 라이브로 진행되는 또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진행되는 이 라이브 교육 방송도 진행되니까요. 다양한 선물들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표를 체크해 봤다면 한 종목 한 종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떨까요? 함께 저랑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이게 바로 MTS 버전, 불기둥 AI가 MTS 버전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휴대폰 보이시죠? 딱 이 모양으로 뜹니다. 7월 14일 9시 30분에 포착된 것을 볼 수 있었겠네요. 19만 1,300원에 포착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크게 보시면요. 19만 1,300원으로 포착을 해서 쭉쭉 올라가며 19만 6,400원까지 하루 동안 7.62% 올랐다라는 거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MTS뿐만이 아니라 HTS로도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HTS 컴퓨터 앞에서 보더라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HTS 버전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9시 46분에 포착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18만 8천 원에 포착을 했어요. 이 HTS가 조금 더 정확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포착하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9시 46분부터 시작해서 10시가 되기 직전에 얼마 안 돼서 바로 19만 6,400원이라는 최고점을 찍었고 결국에는 7.62%의 오름세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LD, ALG 기술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ALD, ALG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위에 코팅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반도체 소부장도 함께 올라간다라는 건데 물론 반도체 이 사이클이 돌긴 합니다. 반도체 단 안에서 반도체 대형주, 소부장, 뭐 전력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는 있지만요. 이 상반기에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이런 상승 흐름을 볼 수 있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말고도 삼성전자 이 시가총액 1위 종목도 체크해 봐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ADR 상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DR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이 조금 더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상장인 건데요. 사실은 이 지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려면 한국 계좌가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계좌 만드는 데만 해도 1주일, 2주일 계속 오래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접근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ADR 상장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너무나도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다시 재평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겠죠. 우선 SK하이닉스는 7월 10일 이미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이 지금 ADR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뭐 근시일 내에는 어렵겠지만 또 언제 또 상승 모멘텀이 이런 재료가 나타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MTS 버전으로도 이 불기둥 AI가 어떻게 포착했는지 체크해보면요. 이 또한 9시 30분에 포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26만 500원에 잡아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휴대폰으로 클릭 몇 번으로만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불기둥 AI V0930이라고 적혀 있죠. 크게 볼까요? 0930. 이 뜻은요. 9시 30분에 보면 좋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불기둥 AI가 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 안에서도 8가지 930, 1000, 1500, 1300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볼 수 있고 그만큼 이 검색기가 섬세하게 확인하니까 더 정확하게 이 장밋빛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HTS 버전으로도 볼게요. 조금 더 낮은 가격이네요. 25만 원대에 포착을 해서 결국에는 10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 27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하루 동안에만 9%대의 오름세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190만 원대에 잡아냈었고요. HTS 버전으로는 180만 원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잡아내면서 결국에는 이 또한 9%대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바로 이 불기둥 AI가 잡아냈다는 건데 불기둥 AI가 이렇게 대단하게 장밋빛 종목들을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융전두 대표님께서 이 주식 경력 40년을 갖고 계신 융전두 대표님께서 이 공식을 계속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주식 경력 4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실전 투자대회에서 7번이나 우승을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증권사 임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업적들을 만드시면서 쌓아오신 그 노하우들이 다 이 불기둥 AI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이 상승하는 종목들을 잡아낼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특히 이렇게 흔들리는 힘든 장에서도 이런 불기둥을 세우는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다니 정말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도 다 바로 사용해 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오늘 이 불기둥 AI를 선착순으로 딱 30분께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착순 딱 30분께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해 보면 좋겠죠. 휴대폰에 카메라를 우선 챙겨 주시고요. 그 카메라로 하단 자막을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 불기둥 AI를 받아볼 수 있고 다음 장에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천천히 또 크게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시거나 휘둘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황 하나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윤정두가 약속드립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는요. 수요일 날 저녁에는 또 아침 이 시간에 수요일 기준에 목요일 기준에 시황 제대로 해드릴게요. 그 시황에 제대로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냥 여기서 체크해 놓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니케이 지수 그리고 캔들 기준의 국내 증시 이 부분만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전체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예요. 첫 번째 악재가 뭡니까? 어떤 게 악재입니까? 뭐 반도체? 오케이 반도체. 그래요. 반도체가 정점이다. 피크아웃이다. 정점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잖아. 모건 스탠리. 그리고 또 누가 얘기합니까? 13일 날 우리나라에서 한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투증권에서 보고서를 낸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기준 뭐 있어요? 뭐? 빨리 얘기해, 빨리. 지정학적 리스크 있잖아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이에 연동되는 유가 그리고 환율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없잖아. 유가 환율 또 뭐가 있는데.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네 번째 뭐 있어요? 금리를 인상한다. 오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란 표현 많이 쓰죠. 에? 오케이. 다섯 번째 뭐 있어요? 다섯 번째. 계속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그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비중, 리베럴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 하나하나 따져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다 거짓말이야. 다 뻥이야. 다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서 그 증거 자료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기준, 반도체,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가 21년도에 반도체 정점 왔다라고 했을 때는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삼성전자 9만 원 넘긴 게 아니에요. 21년 1월 11일 날 삼성전자 사상 최대치 고점 9만 원을 훌쩍 넘기는 흐름. 거래대금 8조 4천억 터진 날. 그게 정점입니다.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그 이후에 그때도 아니고 그 이후에 기술적으로 꺾인 이후에 유동성 랠리였던 그 시절에 반도체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유동성 랠리가 컸던 거죠. 왜요? 2018년도 58조의 영업이익을 못 넘겼죠. 삼성전자가 당연히. 그리고 21년도 고점 찍을 때 하이닉스의 기준도 2018년도의 고점 20조 8천억도 못 넘겼어요. 근데 무슨 반도체 랠리야. 그거는 그냥 유동성 랠리였죠. 그때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정점 찍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그런갑다. 모건 스탠리 잘하네, 잘 맞추네. 뭐 부채도사야? 이런 수준. 두 번째는요. 모건 스탠리가 24년도에 반도체 업황 끝났다. 이제 피크아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1년 만에 아이고 아니다. 반도체 날아갈 거야. 너무너무 업황이 좋아. 그러면서 사과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한 번 틀리고 한 번 맞았네. 예? 한 번 맞고 한 번 틀렸네. 그 맞은 것도 맞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도체 업하고 뭔 상관이냐고. 2021년도에.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유동성 랠리에 업황 안 좋다는 거 그거였고 24년도에는 그 좋은 업황 속에서 정점 찍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스타트였죠. 지금은요. 지금 반도체 실적의 실적 성장성이 둔화된다. 그런 표현은 또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그 얘기 나온 지 며칠 지났어요. 그리고요. 13일 날 한투에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2분기 영업이익이 85조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8% 하향될 것 같다. 그래서 80조 수준 영업이익으로 죄송합니다. 65조. 65조 수준의 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그것이 하향돼서 60조 수준 그 정도로 내려올 것이다. 연간 단위에서는 뭐 375조로 377조 예상 나왔다가 277조 예상 나왔다가 375조, 275조. 목표 주가는 그대로 420만 원으로. 이거 어제 나온 얘기고 별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따져봅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 얼마 밀렸습니까? 마이너스 15% 밀렸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25%의 마이너스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 삼성전자 장중에요. 마이너스 32%. 하이닉스 장중에요. 마이너스 42%.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은 얼마? 2,500억 달러. 2,500억 달러. 하이닉스의 실적은 얼마? 1,800억 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은 얼마? 1,100억 달러. 글로벌 시장 8위, 글로벌 시장 1위, 글로벌 시장 2위예요. 2,500억 달러, 1,800억 달러, 1,100억 달러인데 시가총액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반도체 3사 중에 제일 높은 그래봐야 1조 1,000달러, 1조 1,000달러 수준. 1조 1,000억 달러 수준. 삼성전자 얼마? 1조 달러 수준. 하이닉스 얼마? 1조 달러가 무너졌어. 응? 반도체가 정점이냐?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져야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무너져야죠.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기준이 아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에 미사일 쏘고 공격하고 쌩 난리가 났다는데 그게 언제 여기 대비해서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있는데 종가선 차트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처럼 폭락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고. 근데 무슨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에 고점 대비 1.4% 빠졌어요. S&P 500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에 고점 대비 1.4 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중에 고점 대비 4% 빠져 있어요. 반도체 지수 고점 대비 15%.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30% 이상. 여당 국회의원 누군지 빨리 불러오세요. 3,000포인트? 영업이익 13조 하는 코스닥 시장이 3,000포인트를 어떻게 갑니까?
그 후폭풍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코스닥 1200 넘겼다가 지금 얼마? 800이 깨졌죠. 유가증권 시장 32% 하락이야. 우리나라만 하락이야. 나머지는 하락이 아니야. 일본 니케이 지수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거든. 일본 니케이 지수가 2025년 3월 대비해서 더블 났어요. 더블. 응? 50%? 50% 이상 올라왔죠. 그리고 고점 대비 8% 마이너스 8%. 우리는요 31%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결론은 중동방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지수가 빠지니까 중동발 리스크라고 표현하지, 중간에 9,300 터질 때 중동발 리스크가 없었습니까? 악재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만 악재야? 미국 1%뿐이 안 빠졌는데. 반도체 뒤에 또 보여드릴 거고, 유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73불이라고 지금. 이게 뭔 악재야. 환율 절하율이 뭐 문제돼요? GDP의 70%가 수출인데 원화가 약세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조작을 하는 약세, 우리가 무능력한 약세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못 들어보셨어요? 환율 관찰 대상국 그리고 환율 조작국. 그렇게 해서 원화 약세로 환율을 조작했다 그러면 미국이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려요. 근데 지금의 환율에서 미국이 잠잠한 이유는 뭐예요? 쥐들이 강달러를 선호해서 엔화 어떻게 했어요? 75엔이면 1달러 샀는데 지금은요 150엔 줘야 1달러를 사. 얘네는 절하율이 100%야. 우리처럼 30%가 아니야. 그럼 일본이 지금 망했나? 여기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악재가 없어. 금리 지난해 말에 금리 인하한다 했죠. 올해 하반기에 2번 인하한다 했잖아. 근데 윤정도만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만큼 경기가 좋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이란의 사태 터지고 나서 오히려 경기가 더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아닌 동결 그리고 인상의 수순까지 나옵니다. 그럼 금리 인상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 올 초부터 동결이라는 얘기는 나왔고 3월 이후에는 인상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3월 이후에 시장 여기 바닥 찍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갔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렇게 올라갔네. 결국은 어느 날 하루 조정받으니까 왜 빠졌어요? 금리 인하의 우려감 때문에 빠졌대요. 뒤돌아보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랠리지. 금리가 어떻게 악재입니까? 고금리가. 제발 좀 뭘 하나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지. 채널 돌리지 마세요. 그냥 입만 터는 애들 방송을 왜 봐? 내용 맞아? 다 틀리잖아. 윤정도 얘기랑 다 틀리죠. 응? 5번째 아까 뭐였어? 5번째. 써놓고도 뭔지를 모르겠네. 없다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악재는 없어요. 다만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종목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없어요. 별로. 25% 빠져도 시장이 폭락하지 않아. 또 일본의 장비 업체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일본 증시 자체가 폭락하지는 않아요. 그에 반해서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만의 시가총액 비중에 TSMC가 차지하는 비중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나라는요 59%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비중이. 영업이익이 77%.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7%. 작년에는요 30%가 안 됐어. 올해는요 77%.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비중도 59%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은요 51%.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쏠림이 있다 보니까 내려가고 올라갈 때 변동이 있는 거죠. 시장 지수가. 그러니까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응? FTS의 선진국 지수 편입 기준도. 반쪽짜리 우리가 선진 지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얘기해 드렸어요.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미국의 각 정당의 정책 기준점. 그에 따른 가장 이야기 나오는 게 뭐예요? 유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렸죠. 이 박스 쳐드린 구간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100불에 이게 100불. 100불 넘어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위치에서 지금 73불이야.
원유 팔아먹는 애들은 뭐 먹고 사나? 저때 당시 대비해서 물가 더 올라와 있는데. 기축통화, 달러가 그나마 강세를 띠니까 저 가격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면 100불 이상에 올라가 있어야지. 그럼 시장이 폭락하나? 아니라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도 유로와 일본 엔화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거 한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든 달러가 강세든 약세든 엔화가 강세든 약세든 한 방향으로 세게 튀어야 되는데 지금 그 흐름이 없죠. 아니잖아. 거기에 금리 인상 시기, 금리 급격히 인하하는 이런 금리 인하 시기 어떻게 돼? 시장 폭락인 거예요. 고금리에서 금리가 유지될 때 지금 일정 범위의 금리를 내렸잖아. 5.5에서 3.75로. 고금리가 유지돼 있기 때문에 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이란의 문제 터지고 나서 1%도 안 빠졌고 이스라엘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요. 그래서 남들이 다 5천 깨지고 4천 깨진다 할 때 윤정도 혼자 7월에 7천 갑니다. 4월에 7천 갑니다. 4월에. 3월에 5천까지 내려갔는데 4월에 7천 갑니다. 그게 얼마가 9,400 같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고점을 놓쳤어. 그럼 놓치면 윤정도를 혼내면 되지 왜 시장을 혼내냐고. 이렇게 강한 장 여러분들이 언제 25년 전에 겪어보고 처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5년 전에 주식하신 분들 손가락 안에 꼽죠. 거기에 나 30년 했어 하면 뭐야. 계좌 깡통인데. 윤정도처럼 40년 주식하고 방송 28년 하면서 25년 전에 그 랠리를 잊지 않고 시장의 주도주라는 건 어떤 건지 조선주 설명드려. 또 지금의 반도체주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시가총액 1위입니까? 25년에 시가총액 1위 올라온 거예요. 23년도에는 시가총액 요 밖으로 내려갔었어. 10위 밖으로. 고점 대비 60% 폭락하면서. 그 엔비디아가 챗 GPT 오픈되면서 GPU 판매와 함께 시가총액 지난해 1위까지 등극한 겁니다. 영업이익 얼마? 1,300억 달러. 작년 기준에. 올해 2,300억 달러. 삼성전자요. 올해 2,500억 달러. 삼성전자 여기 있어도 이상할 거 없어요. 엔비디아 10위 밖에서 1위 올라온 거야. TSMC 작년에 영업이익 500억 달러, 지금 700억 달러. 얘요? 삼성전자랑 똑같이 25위였어요. 근데 얘는 시가총액 6위여도 괜찮고 삼성전자 6위 간다 그러면 아이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 TSMC보다 훌륭하다 그러면 어떻게 TSMC보다 삼성전자 훌륭해? 와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 말고 채널 돌리면 나오는 것들 그게 무슨 전문가야. 여러분들보다 못한 것들인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TSMC의 시가총액 2조 2천억 달러, 500억 달러 영업이익하고도 2조 2천억 달러, 삼성전자 2,500억 달러하고 1조 1,000억 달러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낙폭과대가 아니라 저평가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거야. 엔비디아 실적 한두 번 얘기하냐고. 엔비디아 지금 위치 보세요. 이게 폭락장입니까? 이게 폭락장이에요. 이게 기술주 끝난 장이야. 이게 반도체가 정점을 찍을 때 나타나는 엔비디아 GPU의 현상입니까? 반도체의 수요가 끝났으면 엔비디아 GPU의 수요도 끝났겠지. 폭락했어야지 이렇게. 이게 지금 대세 하락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삼성이 여기 있죠. 이거 원고 작업하는 분 휴가 보내가지고 업데이트를 못했어. 포탈 사이트에 뒤집으면 나와요. 실시간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뒤집어졌다니까 순위가. MS사가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 빠졌어. 고점 대비 15%. 윤정두가 고점 다 잡아줬었잖아. 15% 빠졌고 지금의 이 랠리가 꺾일 랠리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순이익이 1년 6개월 만에 얼마 올랐어요? 얼마 올랐어요? 16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지난번 고점 다 잡아드렸죠. 2월 초순에. 더 올라간다 할 때 오히려 윤정도는 조정 그리고 여기서 다 올라간다. 그 수익 이번 고점을 못 잡아드렸어. N자형으로 더 갈 줄 알았어요. 여기서 조정받고 우리나라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져 내릴 때 얘 멀쩡하죠 지금. 얘 멀쩡하잖아. 우리 지금 하이닉스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 이렇게. 얘 멀쩡하죠. 얘 저점 대비 3월 31일입니다.
최고점이 300% 오른 거예요. 300%. 그리고 고점 대비 지금 현재 기준으로 25% 밀렸어요. 마이너스 25. 실적은요? 실적은 1조 1천억 달러, 글로벌 시장 8위. 10위 안에도 없다가 8위로 올라왔어. 삼성전자는 얼마? 얘 실적의 2.5배. 그게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1위입니다. 하이닉스는 얘 실적의 1.7배. 1,800억 달러. 글로벌 시장 4위입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시가총액은 반도체 디램사에서는 얘가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는 1조 달러 깨졌어. 저평가 아니야. 저평가. 낙폭 과대로 보면은 낙폭 과대를 주장할 것 같으면 LG전자 낙폭 과대 60% 빠졌어요. 대우건설 60% 빠졌어요. 대한전선 70% 가까이 63% 빠졌어요. 대한광통신 70% 낙폭 과대 많아. 지금 얘기하는 건 낙폭 과대가 아니라 저평가냐 아니냐예요. 낙폭 과대 종목 LG전자 반등 나올 때마다 들어갔다가 전부 손절이죠. 손절했으니까 다행이지. 손절 안 했으면 지금 다 고점 대비 50% 60% 손실이잖아. 어떻게 할 건데. 최고점에 차익 신호를 했어야지. 매도 신호 나오면. 이게 어떻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어제 저녁 종가예요. 이게 어떻게 대자 하락입니까? 이게 어떻게 반도체 정점이에요? 이게 반도체 정점으로 보여요? 이게 어떻게 반도체 정점에서의 흐름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 연기금 아까 5번째 연기금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지금 연기금이 돈 더 들여서 더 사야 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키세요. 빨리.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밑에 하단에 자막 나가죠. 빠르게 지금 신청하세요. 뭐를. 시장 31% 이건 대바닥 V자형 폭등 나올 대바닥인 거예요. 검색기에 이제 종목 뜨기만 하면은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가 시뻘건 불기둥, 시뻘건 수익, 그 수익을 다 잡아낼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저 물 한 모금 마시고 올 테니까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로 화면 전체에도 나올 거고요. 자막에도 나오죠. 카메라 빨리 갖다 대줘서 종목 검색기 마지막 무료의 기회입니다. 선착순 60년 신청하시고 24시간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꾸리시고 더블 종목 잡아내시고 야간 21시에 매일매일 진행되는 한영석 대표의 교육까지 받아가십시오.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방금 윤정두 대표님께서 시황적인 부분 자세하게 또 체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주식 경력 40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로 시황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반도체 피크아웃이 맞을까?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계속해서 이 주식 투시경 시간을 통해서 시황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사를 해보면서 그에 맞는 명확한 전략을 또 짜봐야겠죠. 또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기구가 하나 있죠. 바로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입니다. 참고로 휴대폰 카메라를 챙겨주시고요. 그 휴대폰 카메라를 자막 하단을 잘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불기둥 AI를 무료로 나눠드리는데요. 이 불기둥 AI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교육 자료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매일 밤 9시에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안에서는 이 시황적인 부분도 다루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실전 매매 전략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집중을 해봐야 하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하단 자막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이 18년도에 CPU 많이 팔릴 때였습니다. 그때 얼마였어요? 하이닉스 20조 8천억, 삼성전자 58조였습니다. 그것을 넘긴 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GPU 판매 호조 때문에 24년도에 윤정두가 다 잡아드렸죠. 삼성전자는요 26년도에 드디어 넘기게 됩니다. 26년도에. 근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실적에 대한 흐름이 주가에 반영된 것도 아닌데 전망치가 2분기 전망치가 소폭 하회했다. 그것도 증권사 한 군데에서 내놓은 예측 범위인데 그럼 반도체가 다 무너져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작년 영업이익 순이에요. 330억 달러뿐이 안 돼요. 올해 영업이익 2,500억 달러, 1,800억 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1,100억 달러인데 순위가 지금 1위, 2위, 3위로 역전이 돼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저평가. 코스닥 뒤도 쳐다보지도 말고 좀. 유가증권 시장 299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상 다 내줬었죠. 그래봐야 영업이익 비중이 29%였어요. 지금은요. 삼성전자 383조 혼자서 45%, 우리나라의 GDP의 40% 이상을 삼성전자 혼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30% 이상입니다. 합산해서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으로 따지면 77%의 영업이익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해. 그러면 그따구 보고서가 나올 것 같으면은 다 팔고 쉬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의 77%를 하는 반도체 업체에서 실적이 둔화된다, 피크아웃이다, 전부 다 팔고 쉬라고 해야죠. 지금 그렇지 않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 팔아서 뭐 사라는 얘기야. 59%의 비중이 형성돼 있던 반도체 주가 지금 51%까지. 윤정두가 여기서 악을 썼죠. 24만 8천 원, 168만 7천 원. 악을 쓰잖아. 이거 여기서 못 사면은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뭘 살 거야?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네를 살 거예요? 말이 됩니까? 현대차, 그 사랑했던 현대차가 지금 40만 원이야. 이걸 사요? 굴뚝주인데? 실적이 그냥 13조에서 멈춰있는 친구인데 영업이익 13조짜리하고 영업이익 지금 383조짜리하고 같아. 근데 시가총액 차이가 이것뿐이 안 나? 제발 좀 부탁입니다. 바닥에서 돌릴 때 만에 하나라도 다시 눌려진다 할지라도 반도체 이외에는 대처할 수 있는 종목군이 없다. 반도체 이외에는 월봉 로그 차트입니다. 반도체 이외에는 대처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꼬리 달고 잘 돌려놨죠? 대사락입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꼬리 달고 돌려놨죠? 이게 대사락입니까? 아니라고요.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만 여러분들이 잘 채우시면 돼요. 검색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매매 따라하기 가상계좌 1억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오잖아. 시가총액 1, 2, 3, 4위가 나온다. 1, 2, 3, 4 그리고 1, 2, 3, 7, 8위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 종목군들이 슈팅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물론 이 자락에서 7월 3일부터 해서는 반짝 올라갔다가 11%, 16% 삼성전자 가지고 이런 수익을 냈다가 이번 조정장에 그냥 막 무너졌죠. 그런데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결국은 검색기에서는 7월 10일 또 7월 14일 이런 기준의 검색기에서는 시가총액 1위, 2위, 3위, 4위 종목이 이렇게 뜹니다. 우선적으로 뜨고 나서 삼성전자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검색기 뜨고 나서 훅 밀렸죠. 바닥 찍고 저점에서 돌릴 때 편입 설정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10거래일 만에 7월 6일이 아니에요. 14일이에요. 14일 기준에 16%에서 수익이 꺾이긴 했지만 8%.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지고 7월 달 이 폭락장에 검색기의 영향으로 핸드폰 켜십시오. 카메라 켜시고 자막대로 검색기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당장 수요일 날 V장 폭등 상한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상한가 잡고 더블 수익으로 헐헐 웃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전략 궁금하신 분들, 또 다음 장에 내가 어떻게 이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하단 자막 잘 활용해 보셔야겠죠. 우선 휴대폰의 카메라를 잘 활용하셔서 자막대로 이행해 주시면 저희가 불기둥 AI 그리고 교육 자료, 심지어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